오늘 공부할 캔들은 그레이브스톤 도지입니다. 우리말로는 비석형 도지라고 하는데요. 생긴 모양을 보면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가격에 모여있죠. 위쪽에는 긴 꼬리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 꼬리는 거의 없거나 아주 짧고 몸통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모양이 묘지 위에 세워진 비석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레이브스톤 도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을 단순히 이 윗꼬리가 긴 하락 반전 캔들로만 외운다면 실전에서는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긴 윗꼬리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흔적이지 앞으로 가격이 무조건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레이브스톤 도지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캔들의 모양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위치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캔들이 시작되면 먼저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캔들의 최고가가 만들어지고 긴 윗꼬리가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만 보면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높은 가격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수세가 올려놨던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가격이 다시 아래로 밀리는 거예요. 결국 가격은 처음 출발했던 시가에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 윗꼬리만 딱 남기고 시가와 종가는 캔들의 저가 부근에 모이게 됩니다. 왜냐? 매수세가 장중에는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해버린 거거든. 이게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만들어지는 기본 과정이에요. 그런데 완성된 캔들 하나만 보고 가격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움직임을 확인하려면 더 작은 분봉을 봐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움직인 순서보다 최종 결과죠. 장중에서는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캔들이 마감될 때는 상승 구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 한마디로 높은 가격에서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매수세가 그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꼬리로 흔적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나오면 무조건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매도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이 캔들 하나만이 하락을 확정짓는 건 아니죠. 매수세가 잠깐 밀렸다가 다음 캔들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위치가 먼저라는 거죠.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상승이 이어진 저항과 고점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하락이 이어진 저점과 지지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나온 위치에 따라 해석이 완전 달라지거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캔들은 모양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먼저 상승이 이어진 뒤에 고점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나왔던 걸 먼저 볼게요. 상승하는 동안 매수세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점이나 라운드 피겨 아니면 이전 강한 매물이 나왔던 저항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나왔어요. 가격은 위로 끌어올렸다고 했지만 그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린 거지. 이런 자리에서 나온 긴 꼬리는 상승을 따라붙는 매수세가 위쪽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승이 길게 이어진 상태에서 거래량가에 증가했는데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막아냈다면 위쪽 매물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캔들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매도하면 안 돼요. 상승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이 이어진 저점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캔들은 고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점에서 나온 그레이브스톤 도지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격을 크게 하락한 뒤에 지지 구간에서 이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장중에 매수세가 가격을 위로 끌어올렸다는 뜻이죠. 물론 종가까지 상승분을 지켜내지는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다시 눌렀는데 하지만 하락을 끝내고 오던 매도세가 장중에 한번 크게 밀렸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나온 그레이브스톤 도지는 바로 매수 신호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추가 하락 신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가 반격을 시도했지만 아직 종가까지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횡보 구간에서 나온 그레이브스톤 도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이미 횡보 구간 자체가 매수와 매도가 계속 충돌하는 자리거든. 박스권 한가운데서 만들어진 긴 윗꼬리 하나만 가지고 방향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다만 박스권 상단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박스 안으로 밀렸다면 상단 돌파 실패의 흔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같은 모양이라도 지지와 저항 중 어디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전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의 고점과 저점을 하나의 범위로 표시를 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죠. 고점은 매수세가 도달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던 가격이고 저점은 매도세가 다시 밀어놓은 가격이에요.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몸통이 벗어나는지를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캔들이 그레이브스톤 도지 고점을 돌파하고 그 위에 몸통으로 마감을 한다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음 캔들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단부에 몸통을 마감을 한다면 상승을 시도했던 매수세가 실패한 겁니다. 특히 고점과 저항에서 나온 그레이브스톤 도지라면 저점 이탈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커집니다. 다음 캔들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마감을 한다면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바로 그 범위를 유지하는 거죠. 이때는 굳이 먼저 방향을 예측해서 진입할 필요가 없어요. 고점이나 저점 중에서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꼬리로 잠깐 담궜다가 나온 고점이나 저점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돌파의 이탈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기준을 벗어난 뒤에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몸통이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통과 종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꼬리보다는 몸통 마감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톤 도지를 실전에 사용할 때 상위 분봉과 하위 분봉의 역할을 나눠서 봐야 돼요. 45분봉이나 1시간봉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 분봉에서 볼 때 이 캔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온지를 봐야 돼. 상승이 충분히 먼저 진행된 고점인지, 아니면 전고점이나 저항이 겹치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락 끝에 주요 지지 구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 다음 그레이브스톤 도지의 고점과 저점을 하나의 범위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상위 분봉에서 위치와 범위를 확인했다면 13분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한 뒤에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이탈한 뒤에 다시 올라오지 못한 상태로 가는 건지 하위 분봉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아직 균형이 깨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45분봉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나온 뒤에 3분봉에서 저점이 이탈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탈 직후 바로 반등해서 다시 캔들의 몸통을 위로 올려놨다면 아직 매도 진입 근거가 부족한 거죠. 반대로 저점을 이탈한 뒤에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 저점이 저항으로 바뀌고 다시 밀린다면 매도세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근거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상승 분봉은 방향을 판단할 기준을 만드는 거고, 하위 분봉은 실제 진입 시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해요. 손절 기준도 진입하기 전에 정해야 돼요. 저점 이탈을 확인을 하고 매도에 들어갔다면 그레이브스톤 도지의 고점이나 하위 분봉에서 만들어진 직전 반등 고점을 손절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고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갔다면 다시 고점 아래로 내려와서 돌파가 실패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입한 다음에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절 자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입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 해석이 틀린지를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4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가 그레이브스톤 도지의 긴 윗꼬리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세가 들어왔던 흔적이다. 두 번째가 이 캔들 하나만으로 하락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캔들의 모양보다 고점과 저점, 지지와 저항 중에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고점과 저점 중 어느 쪽을 몸통으로 벗어나는지 확인한 뒤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레이브스톤 도지는 무조건적인 하락 반전 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서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건 흔적을 보여주는 거고, 그 이후에 방향을 판단할 고점과 저점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캔들입니다. 상위 분봉에서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하위 분봉에서 어느 쪽으로 주도권을 넘기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캔들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캔들의 기준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까지 끝났을 때 그레이브스톤 도지는 단순한 캔들 모양이 아니라 실전 매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만 보고 진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 캔들의 몸통까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그레이브스톤 도지의 핵심입니다.